7월 21일에 3차 매각기를 앞두고 있는 송정동의 단독주택이 6억의 경매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6억이면 괜찮은데 왜 안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분석을 해봐야죠.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 행보TV 김인만입니다. 소장님 요즘에 요즘도 아니죠. 계속 성수동은 핫한 지역이었죠. 2010년 이후에 좀 핫해지지 않았나요? 게다가 원빈이 영화배우 원빈이 성수동에 그때 꼬마 빌딩 사면서 제가 볼 땐 그때부터 좀 유명해진 것 같은데 이승엽 씨가 성수동에 투자했을 때만 해도 투자 잘못했다고 그때 막 말 많았죠. 근데 투자 잘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잘했는데 그때는 200억인가 주고 샀는데 물론 땅이 크긴 했는데 성수동이 지금처럼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샀다. 투자 사기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대박이 났습니다. 이승엽 씨는 재테크 잘한다고 사람들이 다들 그러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잘 된 겁니다. 예. 잘한 게 아니고. 근데 성수동에 전략지구 재개발이 본격화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지구 지정 12년 만에 뭐가 재개가 된다는데 최근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트리마제 옆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한남뉴타운과 더불어 서울의 최고 재개발 지역입니다. 한남뉴타운은 그래도 속도를 좀 내면서 3구역은 관리처분 계획인가도 받았고요. 시공사도 다 정해지고 뭐 나름대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한남도 오래 걸리긴 했죠. 2008년도에 뉴타운 해가지고 아직도 착공 못 들어갔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더 오래 걸립니다. 더 오래 걸려.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옛날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옛날에도 서울시장이었거든요. 박원순 서울시장 이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할 때 한강 르네상스라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하겠다. 50층 초고층으로 멋있게 대표 랜드마크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이 무렵에 들썩들썩 대고 한남뉴타운도 마찬가지고 대단하다가 어떤 무상급식이었나? 뭐 어떤 맞아요. 승부수를 어처구니 없이 던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떡하니 되고 나니까 이제 정책이 바뀝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 르네상스 한강 주변을 아름답게 홍콩처럼 멋있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약간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보니까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쫓겨나가게 되죠.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을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개발하게 되면 부자들, 니들만 한강 뷰를 다 독점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 어떡하냐. 안 된다라고 해서 35층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35층 넘어가면 안 돼.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략정비구역에서 35층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안 된다, 해달라, 안 된다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세워라 내워라 그냥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10년 그냥 시간 까먹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에 다시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시동을 키고 있는데 아직도 남은 사업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지금도 유망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트리마제 옆에 강변 동양 아파트라고 있는데 와 옛날 그 아파트가 4억인가 5억인가 했는데 지금 뭐 30억 넘어가지고 쭉쭉 올라가는데 그게 전략정비구역의 힘입니다. 왜? 트리마제 보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트리마제가 뭐 고급 주거 브랜드로 갤러리아 폴에 트리마제 또 아크로 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전략정비구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또 아마 사러 가면 물건 사기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정비구역이 50층 초고층으로 개발이 되면 결국에는 강남과 용산을 제외하고는 초고층 랜드마크 하이엔드 아파트 그 주변에 있는 성수에 있는 모든 고급 아파트를 뛰어넘는 최고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수동은 지금 말씀하신 가격을 들어보니까 접근 불가 너무 비싸서 우리는 못 가지. 예. 그림의 떡. 그 옆에 있는 동네들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정동이 괜찮다. 고소영 씨가 여기 빌딩 샀다는 얘기가 있던데. 고소영 씨가 재테크에 눈치가 빠릅니다.
그래서 송정동에 송정동은 이제 남송정동, 북송정동이 있는데 성수동 북쪽에 가면은 조그만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군자역 주변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위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지역도 아니고요. 아파트가 많은 지역도 아닙니다. 고소영 씨가 남송정동에 꼬마 빌딩을 샀는데 고소영 씨뿐만 아니라 요즘 핫한 분이잖아요. 권은비 씨 그리고 사랑의 배터리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사랑의 배터리 홍진영 씨도 꼬마 빌딩을 샀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쓱 지나가다가 여기 좋네라고 샀겠습니까? 나름대로 알아보고 아마 전문 컨설팅 업체한테 이렇게 맡겨서 이렇게 앞으로 뜰 곳, 이미 유명한 곳, 강남, 성수, 뭐 용산 이런 곳들은 지금 들어가 가지고 돈 다 주고 사서 도대체 얼마에 돈을 벌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미개발 지역을 찾다 보니 성수동은 사실 연예인들이 투자하기에도 지금 너무 비싸고요. 요즘 대출이자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됩니다. 요즘 임대료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도 가로수길도 공실이 많은 이유가 수익률이 워낙 안 나와서 대출이자도 못 냅니다. 월세 받아서. 그래서 월세 받아서 대출이자의 75%만 감당하면 요즘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압구정에 그 애플 스토어만 잘 된다고. 애플 스토어 장사가 잘 돼도 애플 스토어 건물주만 땡 잡았죠. 애플 스토어는 20년 장기 계약으로 했는데 애플 스토어 때문에 가로수길이 망했습니다. 사실은. 왜요? 워낙 비싸게 계약을 해가지고 20년 장기로 계약했는데 600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건물값보다 비싸게 계약을 해서 애플이 미쳤습니다. 근데 애플 입장에서는 워낙 뭐 세계적인 기업이고 뭐 굳이 사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임대료 가격이 다 껑충 올라가게 되고 기존에 살던 장사를 하던 임차인들 다 쫓겨나가고 그 높은 임대료를 맞추기 위해서 또 프랜차이즈, 대기업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뭐 올리브영 이런 거 들어오다 보니까 색깔을 잃어버리고 상권 죽어버리고 최근에 상가 시장도 안 좋습니다. 또 워낙 트렌드가 바뀌어서 소비를 안 합니다. 경기 침체에 배달, 온라인 주문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격을 높게 가로수길이나 용산이나 이런 데 섣불리 뭐 150억, 200억씩 이렇게 투자했다가 대출이자 내고 감당이 안 돼서 헐값에 파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가로수길에서도 그 자라 회장이 325억에 샀다가 300억에 손해보고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곳이 어딜까라고 찾는데 노도관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성수는 비싸니까 성수 옆에 가만히 보니까 송정동이 눈에 띄니까 여기가 앞으로 이제 그 송대 쪽도 확장이 돼서 연남동과 이렇게 개발이 되듯이 송정동도 앞으로 그렇게 상권이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샀는데 사실은 그런 효과도 있죠. 고소영 씨가 샀다고 하니까 뭐지? 어디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가치를 올리는 그런 약간 마케팅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송정동이 남송정동 쪽으로 개발이 되고 북송정동 쪽도 단독주택이나 빌라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도 뭐 정비구역이 있긴 합니다. 정비구역이 있는데 정비구역 안에 있는 뭐 모아타운 예정지가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그래도 투자 수요들이 좀 들어갑니다만 언제 개발될지는 모르겠고 고소영 씨 정도 되니까 아유 뭐 그 꼬마 빌딩에 그게 하나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평가된 거 하나 투자해놓고 기다리지만 일반인들은 또 그렇게 투자하기는 또 리스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자금이 묶이는 또 그런 위험 부담이 있어서 막상 투자하려고 하면 또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는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7월 21일에 3차 매각기를 앞두고 있는 송정동의 단독주택이 6억의 경매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트리마제 막 이렇게 30억씩, 40억씩 얘기하시다 근처에 6억이면 이거 굉장히 저렴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눈이 번쩍 띄죠. 네. 6억이라고? 네. 아니 단독주택을 6억에 어떻게 사지? 네. 지방도 아니고 서울에서 말이 안 돼. 네. 근데 왜 경매가 유찰이 이렇게 됐을까? 뭔가 이상하다라고 우리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뭔가 이상한데? 이게 사기 잘 나가는 사람하고 당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6억이면 괜찮은데 왜 안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분석을 해봐야죠.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골목 안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주택인데요. 저는 땅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는 재개발 구역인가. 재개발 구역에서는 땅이 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세모든 네모든 동그라미든 괜찮아요. 크든 작든 왜? 다 부셔버리고 새로 지으니까 감정 가격
받은 걸 이제 우리가 권리가액이라고 하는데, 권리가액에 맞춰서 내 금액 권리가액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분담금을 내고 내가 입주권 받아서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으면 되니까 결국에는 돈 내고 새 아파트 받을 수 있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구역에서는 땅이 크든 땅이 작든 모양이 삐뚤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뭐 골목 안에 있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재개발 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네. 재개발 구역이 아닐 때에는 이제 단독주택으로 살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활용성,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땅을 내가 그대로 실거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부셔버리고 내가 새롭게 어떤 다가구 주택이나 뭐 이렇게 건축 다세대나 상가주택이나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팔더라도 어떤 건축을 원하시는 분들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황금성을 생각한다면 이 땅이 과연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를 봐야겠죠. 그러면 땅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개발을 하려면 요즘 옛날에 우리나라 법이 없을 때는 명동이나 종로나 이런 데 가보면 막 20평, 30평짜리 땅에 건물 딱딱딱딱 지었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건축법이 없었기 때문에 주차장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지어댔는데, 80년대 이후에 이제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건축을 그렇게 못 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30평 땅에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사실 건물이 안 나오거든요. 굳이 짓자면 뭐 이상한 아주 작은 땅콩, 땅땅콩 같은 건물을 지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런 그런 건물 지어가지고 사실 수익성이 나오지도 않고요. 여기 보니까 땅이 면적도 작아요. 99제곱미터, 우리가 평으로 따지면 29.9평, 30평입니다. 30평 땅에 주차장 확보해가지고 건물 짓는 건 현실적으로 저는 답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땅 모양. 땅 모양이 반듯한 사각형이면 건물 짓기 좋습니다. 뭐 정사각형이면 더 좋고, 도로도 4m 도로를 접해야 됩니다. 접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데, 이게 제가 잠깐 보니까 4m 도로가 될지 안 될지, 차가 주차하기 쉽지 않은 골목이기도 하고요. 근본적으로 땅 모양이 또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땅을 건축하시는 분들은 안 삽니다. 30평 땅을 삼각형 땅 사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이게 못 쓰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내 땅을 팔기는 투자자 또는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팔기는 어렵고요.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새롭게 짓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노후된 건물에 내가 말 그대로 실거주하려고 들어가야 되는데, 건물을 보니까 또 오래됐더라고요. 이게 1970년이었나요? 네. 55년 정도 된 건물인데, 55년 된 건물에 들어가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콘크리트 우리 감가상각도 보통 40년 치는데 50년이면 건물 가치도 없고 언제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잘 지으면 100년도 갑니다. 그러면 저는 실거주하기도 위험하다. 리모델링 하는데 6억 주고 사서 또 무슨 또 전면 리모델링을 합니까? 답도 안 나오고, 새로 짓는 것도 답이 안 나오고, 결국 6억 주고 55년 된, 이게 면적이 한 18.4평 전용 면적이 그 정도 되는데, 굳이 6억 주고 18.4평에 55년 된 데 들어가 가지고 내 집이라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권리 분석해 보게 되면,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뭐 권리 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저렴해 보이지만 투자 관점에서 재개발 구역도 아니고 개발을 자체적으로 어떤 새롭게 건물을 지으려면 땅도 작고 모양도 삼각형에 건축업자가 사지도 않고, 결국에는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사야 되는데 6억 원을 내 집이라는 이유로 55년 된 1층짜리 단독주택에 들어간다?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하지 마시고, 이게 샘플로 경매뿐만 아니라 다른 매매가 나오더라도 항상 이런 원칙으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 건물을 나중에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지? 왜? 이 건물을 사는 사람이 실소유자가일 수도 있지만 투자 수요가 올 수도 있고요.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하고, 또 재개발이 되는지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동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한마디만. 송정동은 고소영 씨 같은 분들, 그냥 돈을 묻어둘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게 좋고요. 재개발을 바라보고 들어간다면 구역 지정이 돼도 빨리 해야 15년이거든요. 보통 20년 걸리는데, 한남뉴타운이 2008년도에 지정이 돼서 아직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젊은 분들이야 돈 있고 젊은 분들은 괜찮은데 60 이상 되시는 분은 지금 투자해가지고 80, 90에 뭐가 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자식한테 주게 되는데 상속세, 증여세 나가니까 너무 오래 묶이는 투자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재개발 투자는 원한다면 적어도 구역 정도 지정되거나 지정되는 게 유력할 때 들어가는 게 맞지, 막연하게 성수 위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는 고소형식 전략.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뭐 종목들을 몇 개 담아가지고 10년 묵혀둬도 올라가는 거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거 안 올라가고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이걸 6억 주고 뭐 몇억 주고 투자해가지고 10년, 20년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수익률도 안 나오고요. 재개발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동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꼭 사야겠다는 분들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투자 입장에서는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또 거주하기도 그렇게 뭐 역세권이라든지 주거 환경이 쾌적하지는 않는데요. 상권 입장에서 본다면 성수동 상권이 확장될 수가 있거든요. 홍대 상권이 연남동으로 확장되듯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 상가라든지 고소형식가 투자, 뭐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골목 안에 있는 그런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이제 다가구죠. 다가구, 다세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